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요. 미국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국방과학연구소에는 1975년 한 37년간 퇴직할 때까지 주로 로켓 추진기관, 그냥 추진기관 그러면 로켓을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쪽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레드랜드 캘리포니아라고 락히드 프로펄션 컴퍼니라는 회사를 가갖고 거기에 있는 추진기관 만드는 시설을 우리나라에 들여다가 재설치해갖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때부터 우리 로켓 추진기관 개발 연구 일을 쭉 해왔습니다.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논문을 보니까 공기를 사용하는 그런 논문이 있어갖고 한번 공기를 사용하는 추진기관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로켓 추진기관은 액체 연료하고 액체 산소 이렇게 해갖고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체 추진기관의 추진제는 순수한 연료가 되는 연료가 20%, 나머지는 그 연소가 되면서 연소 생성물에 다시 또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소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한 70~80%나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연료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순수한 연료는 20%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의 그 해군대학원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한 2년간 이 램제트 추진기관의 실질적인 실험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데 많은 경험을 쌓게 됐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가 제일 최초로 램제트 이런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특이하게도 이 램제트는 자동차가 지상에서는 속도가 없어도 잘 연소가 되지만 로켓 추진기관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빠른 속도를 내려면 공기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어와야 계속해서 연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마하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하수가 한 3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하라고 그러는 거는 음속 1을 마하 1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속이면 초속 340 몇 미터 이렇게 되는데 마하 3이면 무려 어떻게 됩니까? 1km/s 그 정도로 되니까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상태가 돼야 되고 그때 들어오는 공기를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공기 자체가 그 램제트 연소실로 들어왔을 때는 정체가 된 상태에서 정체가 안 되고 빠른 속도로 공기가 들어오면은 타고 있던 물체도 바람에 의해서 꺼지듯이 예를 들어서 촛불을 바람 휙 불어서 꺼져버리는 것처럼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가 들어와서 잘 혼합이 돼갖고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기술이 하나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발사를 어떻게 할 건가. 발사를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발사를 어떻게 할 건가가 과제였었는데 빠른 비행체를 같이 탑재를 시켜갖고 가다가 그때부터 램제트가 작동되니까 지상에서 제로 상태, 속도가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럼 지상에서 발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도 램제트 자체는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고체 로켓 추진기관 비슷한 거를 탑재를 같이 해갖고 그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속력이 나면은 자동적으로 램제트로 전환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기술로 지금 실질적인 거에서는 개발이 되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굉장히 핵심하는 그런 크루즈 미사일이 자꾸 문제가 된다 그랬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크루즈 미사일보다 빨라야 되니까 속도가 빨라야 그걸 제압을 할 수 있으니까 램제트가 비교적 고속 비행이
가능한 걸로 가능한 거고 크루즈 요격하는데 램제트를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루즈 자체가 대기권에 적어도 비행을 하고 있고 램제트도 대기권을 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대기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체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갖고 영화에서도 이런 그 크루즈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장면을 가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무했던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에는 보안적인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공표가 안 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어떤 때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가상적인 그 영화, 그것도 굉장히 그 국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가장 하는 효과적인 방법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개발하는 어떤 실제적인 상황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적인 걸로 어떻게 만들어 갖고 흥미를 돋구고 저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가상적인 무기 체계 이런 거를 가상으로 만든 영화가 실질적이든 아니든 간에 많이 그 현실적인 문제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대두된다면 이런 것들이 진짜 저런 것들은 앞으로 개발을 해갖고 굉장히 실용화하는데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자라고 그러는 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아주 어떤 과학적인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을 시작하는 차원의 연구 개발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유사한 기존에 있던 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연구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개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까지는 주로 상대적으로 기존의 어떤 거를 연구 개발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레벨이 업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